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칼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뉴스가 풍성하게 쏟아졌는데 일단 금요일에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영수회담 신청한 거 예상하셨어요, 장 소장님? 예상 못했고요. 제가 2년 동안 네. 계속해서 떠드니까 2년 만에 대통령께서 드디어 영수회담을 하시는구나. 장성철 소장 조언 덕분입니까? 네, 이제 제 말이 먹히기 시작을 하는구나. 그동안은 제 말 반대로만 행하셨는데 이제는 제 말 들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좀 감회가 새로웠고요. 네.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럼요. 지금 야당의 협조 없이는 22대에는 국회 때는 국정 운영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일단은 대화 타협 조정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네.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큰 성과 이뤄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막 일단 만나는데 의의를 두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발짝을 떼는 것만 해도 그럼요. 의의가 있다. 네. 잘한 결정이다. 김준일 평론가. 아니 뭐 잘했죠. 이거를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봤고 네. 뭐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대통령이 바뀌었을까? 아이 또 왜? 아, 왜? 또 아침부터 또 그러세요? 아니, 월요일부터. 냉정하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저는 너무 이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조금 약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대통령이 정말로 뭐 지금까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범죄자랑은 겸상 못한다라는 이런 모드가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라고 보시는데요? 일단은 뭐 그 지난주에 이제 전국 지표조사와 한국갤럽 네.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다 떨어졌잖아요. 네. 한 10% 이상씩 다 떨어졌습니다. 10%포인트 이상씩. 저는 이제 대통령이 굉장한 위기를 느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통치가 첫 번째는 아예 이제 정치를 할 수가 없겠다. 두 번째는 아예 이건 탄핵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위기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어도 보수 진영은 어느 정도 받쳐줬거든요. 근데 지난 여론조사를 보면은 보수가 다 빠졌어요. 여기는. 네, 보수가 대구 경북도 빠졌더라고요. 빠지고 60대 70대가 빠지고 이게 이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때 이제 시작이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보수부터 빠졌어요. 보수가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른 진보나 뭐 중도는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예, 예. 보수가 확 빠지면서 등을 돌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위기감을 이제 느꼈다라고 이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조선일보 기사가 저는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조선일보 어떤 기사요? 단독 윤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그 앞에 쌓인 난제. 그래가지고 최근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뜻을 밝혔다고 21일 알려졌다. 예, 첫 리드가 이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치를 안 했구나. 대통령은 통치를 하고 사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사정이라는 거는 사정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정치를 안 하다가 뭐가 됐든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데 정말로 정치를 하실까? 그러면 이제 앞에 쌓인 난제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지금 예. 뭐 특검 그러면은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은 받아들이실까? 김건희 여사 특검 법은 받아들이실까?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글쎄요. 이거는 말로써 이미 약간 저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용을 많이 잃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말한 것도 잘 안 지키는데 특히 언론이나 참모들이 나와가지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켜진 게 거의 없어요. 최근에 이를테면 사과 같은 경우에도 국무회의 때 4시간 뒤에 지금 사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참모 대통령직 고위관계자.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대통령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성을 의심한다. 이제 김준일 평론가의 평은 굉장히 매서웠는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대표가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나 4분 동안 그냥 막 그러니까요. 랩 발언을 하셔가지고 비슷한 저도 생각입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과연 생각이 바뀌셨을까? 만약에 조선일보 기사대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어떤 겁니까?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중앙일보 보면은 관저에만 갔다 오면 생각이 바뀌신다. 관저 정치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지적이 있잖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인상과 이미지와 실질적인 결과가 나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 그건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네. 뭐 비서실장이야 음. 공식 라인과 다른 얘기를 한 대통령실 참모 있잖아요. 음. 이 4인방 어떡할 거냐. 아, 양정철, 박영선 네. 이 하마평을 흘린 그 그렇죠. 사람들. 본인들은 얘기했다가 비서실장 공식 라인에서 아니라고 했다가 네. 이 사람들이 다시 맞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대통령실 기강이 이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들이 김건희 여사와 좀 가깝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언론 보도가 있고. 그 부분 정리 안 하면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누가 와도 대통령실 기강은 확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최소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예. 그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뭐 만나는 것은 확정이 됐고 언제 뭘 가지고 만나느냐 이걸 이제 오늘부터 물밑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25만 원 그 지원금, 민생 지원금을 위한 추경해라. 요거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 같고 대통령 쪽에서는 아마 총리 인선 문제를 야당과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말에 발표가 난다고 했다가 지금 미뤄졌거든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총리 인선 또 비서실장 인선 장 소장님 어떻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계세요? 참 이게 매번 이게 네. 물어보는 사람 답변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지금까지 받은 느낌은 네. 그냥 박영선 국무총리를 좀 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고집하는 것 같다. 계속. 박영선 전 장관 얘기는 물 건너간 게 아니었어요? 아니고, 아직 살아 있어요? 네,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와의 회담을 통해서 예. 어느 정도 민주당의 의사타진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두 분으로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과 네. 이정현 전 대표 이 두 분으로 좀 모이는 것 같은데 이게 라인들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해요. 다 다르죠, 네. 얘기가. 장제원 어느 쪽에서는 장제원 의원은 전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장제원은 있어요. 뭐 정무수석을 제의해가지고 뭐 안 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쪽도 있고 어느 쪽은 그래도 지금 장제원 의원 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정현 전 대표가 그래도 유력하다, 결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맞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주말 사이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주호영 의원, 네. 주호영 총리 정도면은 민주당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주호영 총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조정식 의원한테 이걸 질문했어야 되는데 두 분한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아니 급부상 확정은 지금 따지면 한 15명 정도 돼요. 15명 급부상.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의제들을 놓고선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 그 25만 원 추경 같은 경우에도 이게 쉽지가 않죠. 이 의제가 않죠. 오르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쉽지가 않은데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이제 건전재정 여기에 가장 그것도 이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거는 아주 극도의 이를테면은 뭐 포퓰리즘이다, 뭐 마약이다 이런 거 지금 최근에 국무회의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 마약이라는 표현은 기자들한테 배포한 거에는 없었어요. 아하. 그런데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할 때는 마약 같은 포퓰리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거를 굳이 마약이라는 거 넣어야 될 정도로 싫어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겠다고? 이거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데 저는 그래서 그거가 옳통 그르듯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정말로 대통령이 뭔가 조금 야당하고 협치를 하려고 하나? 이런 시그널로 저는 좀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가장 강조하고 그동안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이런 거를 대선 이전에 굉장히 강조를 하다가 대선 때는 사실상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최근에 총선 앞두고 기본이란 거를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기본 시리즈를.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 그리고 어떤 효능감, 정치적 효능감,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시발점으로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의제 조정 오늘부터 시작될 의제 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25만 원 거기에 될 거로 보세요? 예, 사실 총리 인준은 누가 되더라도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기는 이미 힘들어졌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하마평에 오르고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웬간하게 좀 이제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가장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장 소장님도 동의? 오르신 말씀이에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러더라고요. 25만 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제를 꺼냈을 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내세우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의대 정원 문제
이런 것도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좀 강하게 푸시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부분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내세울 것이냐. 음. 의제 조율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냐 비공개냐 형식적인 면도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중요시한데 반드시 그러겠죠.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러겠죠. 쪽이라는 건데 네. 받아들일까요, 대통령? 그럼 당연히 처음에 뭐 악수하고 만나고 인사말 정도는 공개하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로 돌리겠죠. 그 정도일까요? 예, 이제 공개적으로 만나시겠다고 뭐 언론에 풀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공개한다고요? 공개해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런 전례나 사례가 있나요? 아. 그거는 좀 너무 무리한 요구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어쨌든 만나셔가지고 잘 서로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영수회담 하고 나면은 네. 항상 끝이 다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문재인 정권 때도 몇 번 만났었는데 합의문 해가지고 첫째, 네, 둘째, 네. 셋째 뭐 여야 뭐 정책 협의체 만들자 네.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그때도 만나는 과정까지도 엄청 어려웠죠. 네. 엄청 어려웠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별 기대를 안 하면서도 어쨌든 모양새는 네. 제대로 국민들에게 갖춰서 만나시고 얘기하셔라. 근데 요거는 짧게 말씀드리면 끝이 안 좋다라는 말씀에 저는 좀 반대를 하는 게 원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영수회담 하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안 좋아요. 그냥 정부 그렇긴 여당이 해요. 안 좋으니까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난맥상을 더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지 영수회담에서 더 안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수회담의 목적은 어쨌든 그동안 어느 정권이든 일반 독주를 하거나 네. 야당 얘기를 경청 안 하다가 지금은 듣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당장 성과가 안 나와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단독 뉴스 하나가 나온 걸 포착했는데요. TV조선 단독이네요. 근데 지금 너무나 단독을 달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100% 뭐 이겁니다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소개를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5선의 정진석 의원 이르면 오늘 발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권영세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권영세 의원도 그러시더라고요. 비서실장이 급하지 총리는 좀 그렇죠. 나중이어도 된다. 비서실장이 급하다. 비서실장은 야당 인준 안 받아도 되니까. 저도 조만간 발표가 나겠구나 했는데 정진석 의원으로 이르면 오늘 발표가 날 거다. 기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며칠 전 한남동 관저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진석 의원이 만났고 이 자리에서 제안을 받은 것으로 인사검증 절차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정진석 의원도 적임자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예전에 정무수석도 했고 여당의 뭐 중진 의원으로서 제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신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고 좀 보여집니다. 측근이잖아요. 예. 그리고 윤핵관 중에 한 분이잖아요. 예. 국정이 기조 바꾸시겠다고 했잖아요. 정치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윤핵관 중에 윤핵관 데려다가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 쪽하고도 잘 얘기가 안 되시나요? 정진석은 어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활동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있겠지만 예. 정진석 의원의 스타일이 예. 누구를 설득을 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준석 대표한테도 마음에 안 들면 육모방방이로 두드러 패겠다 막 이런 분인데 어떻게 좀 대화가 가능할까? 좀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은 같지 않은데 비서실장은 뭐 나랑 호흡이 맞고 내 뜻을 잘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뜻으로 보여지는데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TV조선 단독이면 네. 또 누가 얘기했는지는 대략 알겠네요. 그래요? 또 짚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 뭐 이전에 뭐 양정철, 박영선 이분 제보한 분이 뭐 했겠죠. 같은 분일 예. 것이다. 같은 라인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총리는 누가 돼야 하는가? 두 분이 뭐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될 것 같다. 느낌 있습니까? 전 주호영 의원이 꼭 될것 하셨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다. 예. 주호영 의원은 일단은 뭐 독보적인 국민의힘에서의 이제 육선 의원이기도 하시고 합리적이세요. 주호영. 그리고 이런저런 카드 찾아봤자 외부에서 못 찾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 사실은 뭐 비윤계라고 분류가 됐을 정도로 최소한 친윤은 아니었잖아요. 행보가. 예. 그 대통령이 오케이 할까요? 그러니까 오케이를 하시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 물론 제가 얘기하면 거의 제 반대로 가시기 때문에 뭐 그거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주호영 의원 정도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보수층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중도나 진보에서도 대통령이 그래도 점잖고 실력 있는 사람을 총리로 안 쳤네라는 시그널을 줄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지만 예측하고 뭐 예상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가지고 저는 안 할래요. 네. 거부하셨습니다. 네. 자, 빠르게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한 그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도
월요일에 만나자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전화한 건 아니고 윤지혁 원내대표 통해서 했다고 그래요. 한동훈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장 소장님. 입원한 게 아닌 이상 건강이 좀 안 좋아도 사실은 이런 경우에 마음이 있으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만나기 싫은 사람이 만나자고 그러면 네. 제일 핑계 대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또는 아이가 좀 아파가지고. 아이가 아파. 네. 그래서 만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을 때 정치적인 파장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겠다. 나는 정치적으로 홀로 서겠다. 그 선언이라고 보세요? 그런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보여져요. 안 그러면은 저렇게 대통령과의 면담이나 만남을 네. 거부한 여권 인사를 지금까지 보신 적이 있나요? 없지 않아요? 대통령 만나자고 그랬는데 안 만나요, 한 분이? 모르겠어요. 네, 없어요. 그냥 다 당에 있는 분이나 비공개로 만나자 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 근데 공개적으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도부분들은 대통령한테 항상 독대 요청하고 면담 요청하는데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 그러는데 안 만나요. 이거는요. 저는 대통령과 이제 갈라서겠습니다. 확실한 선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대통령도 그래요. 월요일에 만나자는 얘기를 금요일에 전화해서 했다. 네. 그것도 돌려서 전화해서. 이거는 진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도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저한테 오늘 점심에 지금 점심 잠깐 보자고 그래도 저는 약속 다 취소하고 방송 있는데 달려갈 겁니다. 제가 아무리 뭐 대통령을 비판을 해도 대통령이 보자고 하는데 그게 금요일 날 얘기해서 월요일 날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전혀 합리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좀 바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얘기를 했는데 그 윤홍 합작 윤석열, 홍준표 합작에 대한 불쾌감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상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강력하게 좀 제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막 쓰면서 뭐 폐쇄자니 뭐 이렇게 봉건적인 단어까지 쓰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있구나라고 해석을 많은 언론들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쾌감이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내가 큰 정치인이 되려면은 친윤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대선까지 가려면은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긋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하나 좀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그 김무성 당대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 안 만나주잖아요, 지도부. 당시에 이제 외부에서 행사를 하고 국회 들어와가지고 회의를 주재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비서한테 연락 왔어요. 보좌관님 저기 지금 바로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만나자고? 지금 대통령실로 가고 있다고, 청와대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요 만사를 제쳐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시겠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선긋기 한 거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 선긋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이 먼저 있었던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토요일에 SNS로 글을 올렸죠. 한동훈 위원장이 SNS로. 오랜 침묵을 깨고 SNS에 직접 올린 것. 배신이란 건 그러니까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자꾸 홍준표 시장이 저 대통령 배신했다 이런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데 그거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거를 왜 자꾸 배신이라고 하네.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확 느껴지지 않아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이제 선긋기로 명확하게 한 거고 저기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다라는 게 그럼 누구의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잘못이고 정권의 잘못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거 본인이 뭐 특검법을 하겠다라고 안 했지만은 이거 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면은 영린을 건드리는 수준이다. 제가 보기엔 저 지금 말은. 저 SNS.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불쾌할 걸요. 저거 SNS 보면 이미 저기 이미 많이 불쾌하세요. 영린 뭐 그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갈라쓴 거. 아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배신했다라고 지금 홍 시장으로부터 지적받은 발언은 한번 준비돼 있어요. 영상 있어요. 총선 때 그 디올백 관련해서 발언한 건 한번 보고 올까요? 예. 그 경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요것도 있고 요것보다 더 앞에는 뭐냐면은 그게 있었어요.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그렇죠. 하다. 네. 국민들이 불편해하실 법한 일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홍준표 시장의 저 배신자 프레임은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니까 내가 그럼 앞장서서 싸워줘야지, 공격해야지 이런 차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차기 대권주자, 차기 지도자를 놓고 보수 우파 내에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배신자 프레임에 가둬둬가지고 경쟁자에서 좀 제거시키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거 한번 씌워지면 벗기 되게 힘들죠. 유승민 의원 보면 알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배신했잖아. 막 이러면 그냥 끝나요. 나중에 왜 배신했어? 이거는 안 남아요. 하하. 그냥 배신자. 저는 유승민 의원하고는 완전히 다를 케이스가 다를 거라고 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정골쇼 가서 얘기하죠. 본방송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정꿀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